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첫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중에서도 윈도우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게 운영체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자, 운영체제의 목적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요,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사용 가능도 높아야 돼요. 처리 능력 높아야 돼요. 응답 시간은 짧아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즈 10 특징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 나열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윈도우즈 10만의 특징은 아니고 그냥 윈도우즈의 특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도스 환경인 그냥 키보드로 입력만 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래서 쉽게 사용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선점형 멀티태스킹. 지금 선점을 한다는 얘기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컴퓨터가 멈추나요?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멈춘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 가능하죠. 작업관리자 창에서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 그걸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멀티태스킹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플러그 인 플레이. 꼽자마자 실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장치를 내 컴퓨터에 만약에 꽂았어. 그죠? 메인보드에다 꽂든 아니면 USB 포트에다 꽂든 뭔가를 꼽았을 때 우리 컴퓨터에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내 컴퓨터에 장착이 됐구나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 그죠?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용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OLE, 오브젝트 링킹 임베딩. 자,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때 엑셀만 가지고 작업하지는 않거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다른 데서 작성된 문서를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엑셀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려고 클릭을 하면 엑셀로 넘어가게 돼서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넘어오면 한글로 넘어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들 간에 서로 연결해주고 삽입해주고 편집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걸 O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NTFS라는 파일 시스템 이 다음에 배울 건데요. 그 파일 시스템에서는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해서 세개의 여러 문자를 파일 이름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일 이름으로는 이런 거를 제외한 모든 문자 또는 공백을 파일 이름에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윈도우즈 제공 기능은 맞는 거, 옳은 걸 찾는 거네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 링킹,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하는 기능. 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문서 편집기에 연결한 경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수정하면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같이 변경된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해서 수정 가능하게 하고 삽입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 OLE 기능. 그죠? 이거는 OLE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모르시면 다시 앞에 설명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파일 시스템. 자,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저장할 수 있게 구성해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에요.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은 NTFS예요. 자, 사실은 이 FAT16과 FAT31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은 NTFS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FAT16과 FAT32는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NTFS에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냐면 우리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근데 동그랗게 생겼는데 FAT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자, 클러스터 한 칸에 파일 하나가 저장되는 시스템이 FAT16과 FAT32입니다. 클러스터 한 칸에 파일 하나가 저장이 돼요. 자, 근데 FAT16과 30의 차이점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지금 FAT32는 클러스터 하나에 파일 하나가 저장이 됐는데 더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더 많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보다는 하드디스크 공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NTFS는 어떻게 되냐면 클러스터 하나에 파일 하나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하나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크기가 이만한데 파일 크기가 이만해. 그럼 이만큼은 못 쓰는 공간. 그냥 낭비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NTFS는 꽉꽉 채워줘요. 그러니까 어때? 공간 활용이 좋고 보안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소스는 CPU를 얼마만큼 할당을 하고 있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CPU를 적게 쓰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NTFS고요. NTFS는 윈도우즈에서 가능한 그런 파일 시스템이에요. 자, 개념 익히셨으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잘 보셔야 되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 보안 안정성이 높다.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파일 시스템이다. 파일 크기는 볼륨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일단 파일 크기는 2TB 정도까지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3번을 보니까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사용을 했어요. 알겠죠? 이거는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가 아니라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바로 가기 키. 자, 이 단축키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윈도우즈 사용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모르고 계셔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 자, F1, 도움말. 자, F1은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F1 누르면 윈도우즈 도움말이 뜨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엑셀 도움말이 뜹니다.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F1 누르면 파워포인트 도움말이 떠요.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움말 뜨게 하는 게 F1이에요. 자, F2는요. 이거는 우리 탐색기 안에서 파일 이름 바꿀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이름 바꾸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외우죠? F2 이름 바꾸기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간단하게 외워질 것 같아요. 자, F3 파일 찾기. 네, F3 하면 파일 찾기 대화 상자가 뜨고 거기서 이름을 입력을 해서 쉽게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모드로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F5는요. 새로 고침, 창을 새로 읽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트로 오는 이 단축키들, 그죠? Ctrl C 복사, Ctrl X 잘라내기, Ctrl V 붙여넣기, 그 다음에 Ctrl Z 실행 취소. 특히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문제 풀 때 잘못했어 그럼 무조건 Ctrl Z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습관, 그런 거 좋죠. 이 단축키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lt 키는요, 창과 관련된 키입니다. F4, 창을 종료해. 알겠죠? Ctrl F4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 안에 어떤 파일이 열려 있어요. Alt F4 누르면 엑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고 Ctrl F4를 누르면 이 열려 있는 파일이 종료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Alt Tab 키를 누르면 목록 상자가 떠요. 지금 열려져 있는 내가 활성화된 그 프로그램들 목록 상자가 뜨면서 선택해서 화면을 전환해주는 그 단축키가 Alt Tab 키. 탭이 화면 전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는 우리가 엔터 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Alt 엔터는 어떤 파일을 선택했을 때 Alt 엔터 누르면은 열리는 게 아니라 속성창이 열립니다. 그 파일에 대한 속성창.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캡처가 되는데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떠있는 창,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창을 캡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만 누르면 전체 창이 캡처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캡처할 때 윈도우즈 로고랑 Shift S 버튼 누르면 쉽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드래그하는 모드가 뜰 거예요. 드래그하면 바로 딱 복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디든 가서 Ctrl V를 누르면 내가 방금 복사한 그 이미지를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Shift 키, 자 F10을 누르면 메뉴가 떠요. 근데 Shift F10을 누르면 어떤 파일에 대한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마우스 눌렀던 그 메뉴 뜨게 하는 거, Shift Delete, 딜리트를 누르면 파일이 삭제가 되고 휴지통에 들어가죠. 근데 Shift 딜리트 하면 휴지통에 안 가고 완전히 삭제되는 거,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 Ctrl ESC 누르면 시작 버튼 누른 거와 같은 동일한 환경이 뜨겠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 키보드 한번 다 눌러보세요. 물론 윈도우즈 그 탐색기를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에서 작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윈도우즈 로고는 이거는 어떤 개체, 윈도우즈가 창이잖아요. 창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지금 화면들이 여러 개 떠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없애는 거야. 그럼 모든 창들이 작업 표시줄 안으로 들어가는 창 최소화가 D입니다. 알겠죠? 자, E는 Explorer의 E예요. Explorer, 탐색하다. 그래서 윈도우즈 로고 E 누르면 탐색기가 뜹니다. 제가 제일 많이 누르는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이건 로그드. 우리가 사용자, 맨 처음에 윈도우즈 들어갈 때 사용자 이름 클릭하고 들어가던가, 그죠? 사용자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아니면은 그 바로 이제 로그인 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뜹니다. 알겠죠? R 누르면 실행창이 떠요. 그래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드. 그 다음에 윈도우즈 로고랑 탭 버튼 누르면 이 Alt 탭 키와 거의 비슷한데 화면 전환이 되는 건데 3D 화면으로 떠요. 자, 이거 아까 캡처. 그 다음에 Ctrl Shift ESC 누르면 작업 관리자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는 단축키가 커말 1급에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속 사용을 하신다면 이건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니까 한번 익혀보세요. 자,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거 윈도우즈 L, 이거 로그드죠. 그죠? 로그드니까 뭐야? 로그인 화면이니까 컴퓨터 잠금 또는 사용자 전환할 때 뜨는 거. 윈도우즈 R, 실행창, 그죠? 실행 대화 상자 열기. 그 다음에 윈도우즈 퍼스트 브레이크. 자, 이거는 지금 키보드에 퍼스트 브레이크가 없는 키보드도 있고 요즘 최근에는 그래서 자주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탠다드 키보드라면 퍼스트 브레이크가 맨 위에 있어요. 중간에 홈키 아마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어판에 시스템이 뜹니다. 알겠죠? 아까 E가 뭐라 그랬죠? Explorer가 뭐죠? 탐색하다. 그럼 윈도우즈 로고 E 누르면 탐색기가 뜹니다. 알겠죠? 자, 이 윈도우즈 R 누르면 이런 게 떠요. 그럼 여기다 직접 명령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 L을 누르면 로그온 화면이 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빠져나가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보시고 눌러본 화면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클릭하시면 로그인 확인 버튼이 뜨니까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 키보드는 퍼스트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건 못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 로고 E를 누르면 탐색기가 뜹니다. 탐색기가 지금 제가 듀얼 창이라서 이렇게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트롤. 자, 우리가 컨트롤 키를 언제 사용하냐면 복사할 때 사용하죠. 복사. 그러니까 컨트롤은 무조건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같은 드라이브 내에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 복사 맞아. 같은 드라이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른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컨트롤은 그냥 복사야. 알겠죠? 그리고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
컨트롤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시킬 때 이거는 복사를 그랬죠? 자, 우리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키는 Shift 키예요. 알겠죠? 컨트롤은 복사, Shift는 이동이야. 자, ESC 키와 함께 사용하여 시작 메뉴를 표시할 때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가 뜨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탕화면이나 아니면은 내가 자주 쓰는 폴더나 그 안에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원본 파일 위치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좌측 하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지금 가늠이 되시나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링크의 LNK입니다. 네,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야. 이거는 원본이 아니에요. 엑셀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있는 원본 파일을 바로가기로 만든 상태거든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본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으니까 파일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아주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곳에다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뜹니다. 바로가기 아이콘과 바로가기 메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뜨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인데 거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보내기를 눌러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폴더 창의 메뉴 모음 위에 있는 메뉴가 있어요. 어떤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메뉴에 파일 바로가기 만들기 하면 그 해당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같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버튼 객체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요. 그 다음에 딱 놓게 되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컨트롤은 복사, 쉬프트는 이동,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드래그 하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복사해서 다른 위치에 붙여넣기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겠고요. 아니면 복사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바로가기 눌러서 바로가기 붙여넣기 하게 되면 파일을 복사한 게 아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는 이 개념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 강의로 커말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은요, 이 컴퓨터 일반 부분을 안 보셔도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냥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풀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론 강의, 컴퓨터 일반 이론 강의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네. 1번.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오른쪽 바로가기,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앞에서 바로가기 만들기에 대한 방법 제가 제시하지 않았던 방법이네요. 그죠? 이걸 누르면 경로를 찾아가요. 어떤 파일을 바로가기 만들 것인지 그 파일을 찾아가서 해당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줘요. 알겠죠? 요거. 그 다음에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 자, 실행 파일은요, 더블 클릭 했을 때 그게 원본 파일인 경우가 실행 파일이 많은데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어떤 파일을 선택해도 이 방법으로 하면 바로가기가 다 만들어집니다. 자,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자, Shift는 뭐라 그랬죠? 이동. 바로 가기는 Ctrl Shift 드래그. 그죠?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바로 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후에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해당 바로 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다. 그죠? 바로 가기 아이콘을 그냥 드래그 하면은 이동이 되면서 바로 가기 아이콘이 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 아시겠죠? 네. 작업 표시줄 속성. 자, 작업 표시줄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작업 표시줄은 바탕화면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어떤 띠 같은 요 부분을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요. 작업 표시줄에 이게 시작 버튼이죠. 이거 누르면 시작 메뉴가 열리고요. 여기다가 이걸 클릭하면 검색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작업창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알림 영역이에요. 자, 알림 영역을 보면 지금 글자 모두, 그 다음에 시간 설정,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내사항, 알림 같은 거 정말 요거 클릭하면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된 그런 알림이 뜨겠고요. 자, 작업 표시줄 속성에서는 우리가 작업 표시줄 잠금 설정, 크기 변경. 크기는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을 끌면 쫙 화면의 50%까지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해서 상하 좌우 어디든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작업 표시줄 여기 속성에서도 다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점프 목록을 우리가 여기 작업 표시줄 속성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점프 목록은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뜨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들이죠. 시작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었던 최근 파일이 뜹니다. 그걸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여기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일단 여기서 작업 표시 잠금 켬이 돼 있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위치나 크기 이런 거를 변경을 못 합니다. 알겠죠? 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이랬어요. 자동 숨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이 항상 나타나 있는 거고, 이걸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켬으로 하면은 작업 표시줄이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마우스 포인터가 일로 딱 가면은 나타나게 해준 그런 모드. 알겠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위치, 상하 좌우 어디든 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아이콘들. 지금 이거는 레이블 숨기기가 되어 있는 모드인데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단추안으로 표시 또는 단추안으로 표시하나 여러 가지 이 모드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항상 단추안으로 표시 이런 모드가 있고요. 자, 알림 영역에서는요, 이 알림 영역을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림 영역에 어떤 거를 표시할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시작 버튼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면 뜨는 메뉴, 시작 메뉴고요. 뭐 대표적인 거 프로그램을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볼 수 있는 엠밋 기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원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볼 수가 있고요. 장치 관리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 관리, 컴퓨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커맨드 창, CMD 우리가 도스 모드로 들어가는 CMD 창인데 이렇게 요 모드에서 이걸 켰을 때도 같은 도스 모드가 떠서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 그리고 작업 관리자. Ctrl Shift ESC 누르는 거. 그 다음에 탐색기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검색과 실행 또는 종료 또는 로그아웃. 그 다음에 데스크탑. 데스크탑을 누르면 떠있는 창들이 다 내려가요. 그래서 바탕화면이 보여지는 그런 모드. 네. 자, 점프 설정 보겠습니다. 자, 점프 설정은요. 지금 윈도우즈 10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달라졌어요. 화면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점프 설정. 이거는 시작 메뉴에 있는 점프 설정.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 목록이 뜨고요. 어떤 지금 엑셀에 관련돼서 했는데 엑셀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엑셀 2016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파일들이 실행이 됐단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나는 고급 필터 조건 서식을 항상 고정하고 싶어. 이거 클릭하면 고정이 돼요. 알겠죠? 이건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고정하기 전의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 오른쪽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점프 목록이 뜹니다. 역시 내가 항상 점프 목록이 항상 떴으면 좋겠어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순서대로 없어져요. 내가 자 만약에 점프
설정에 10개의 파일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면 11번째 본 파일이 들어오고 제일 첫 번째 본 파일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삭제되는 건 아닌데 리스트에서 빠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항상 뜨게 되는 그런 개념들. 알겠죠? 그런 부분.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작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프로그램 위에서 오른쪽 바로 가기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뜹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시작 버튼을 눌렀거든요.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시작 메뉴. 지금 이게 시작 프로그램으로 뜨는 거고 이게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뜨는 프로그램이고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면 요렇게 뜨죠. 이게 점프 목록.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면 점프 목록. 그리고 딱 하면 여기 고정 표시 있죠. 요거 클릭하면 고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까지만 그릴 수 있다. 맞죠?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 변경 가능하고요.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검색 상자, 작업 보기 단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기본으로 나타나 있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여줘 안 보여줘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 프로그램. 자, 윈도우즈 R을 누르면 뜨는 이 실행창에서 ms config라고 쓰고 확인 버튼 누르면 뜨는 창. 그게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을 내가 자, ms config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안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지금 요거는 작업 관리자 창에서 뜨는 걸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 관리자 열기 누르면 네, 이렇게 뜨죠. 그럼 시작 프로그램 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사용돼 있는데 사용 안 함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 안 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죠? 요거 시작 프로그램은 뭐냐면 윈도우즈가 구동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시작 프로그램이거든요. 알겠죠? 지금 결국은 이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ms config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도 되겠지만 작업 관리자 창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지금 관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윈도우즈 10 버전에서. 일단은 ms config 이 명령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걸 제가 입력을 했고요.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registry는 뭐냐면 역시 윈도우즈 R 누르고 regedit registry 편집기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뜹니다. 아, 제가 이거를 너무 확장을 해놔갖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의 루트가 있고요. 우리가 로컬 머신에 있는 이 부분들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구성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정을 가능하겠죠. 수정해서 내가 수정한 거를 내보내게 할 수 있고 가져오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잘못 수정한 경우에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 알겠죠? 일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곳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registry라고 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자, 명령 프롬프트는 역시 윈도우즈 R 키에서 cmd를 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직접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장을 쓰고 엔터를 치면 메모장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빠져나가려면 exit를 쓰고 엔터를 치면 빠져나가요. 알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중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명령어는 자,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럼 시작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죠. 아까 시작 프로그램 가는 단축키가 뭐였죠? msconfig였죠. 네. 이 문제는 조금 변형이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레지스트리 아까 계층정 레지스트리 보셨고요. 옳지 않은 거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regedit 입력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레지스트리 폴더 및 각 레지스트리 파일에 대한 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레지스트리 백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가져오게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레지스트리 정보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수정 가능, 삭제 가능 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삭제했다가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윈도우즈에서 보조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S-DOS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커맨드 창. 그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을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시작 단추의 검색 상자에 커맨드, 자, 아까 제가 뭐를 입력했죠? CMD를 입력했어요. 이게 커맨드의 약자야. 이거의 약자, 커맨드. 이거 아닙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엑시트를 입력해서 종료 가능하죠. 자, 우리 커맨드 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탐색기 보겠습니다. 자, 탐색기가 뭐죠? 지금 뜨는 거, 지금 방금 제가 윈도우즈 로고 R키 눌러서 뜬 이게 탐색기예요. 요거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파일을 관리하는 곳이잖아. 그리고 폴더와 파일을 계층 구조로 지금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딱 누르면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층 구조로 표시를 하고 윈도우즈 로고 E를 눌렀고요. 아니면은 실행창에서 Explorer를 입력하면 탐색기로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작업 표시줄에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이게 탐색기로 들어가는 버튼이고요. 자, 상위 폴더로 올라가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로 왔어요. 자, 이거의 상위 폴더는 이거겠죠? 그럼 백스페이스를 눌러 올라가. 자, 이거의 상위 폴더는 프로그램 파일즈. 자, 이거의 상위 폴더는 뭐냐면 C 드라이브. 이렇게. 백스페이스. 지금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파일은 디스크에 저장되는 기본 단위. 폴더는 파일을 모아 관리하기 위한 장소. 일단 지금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금 이건 하나하나가 다 파일이죠. 파일. 그죠? 파일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파일이에요. 이 폴더는 파일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죠? 자, 파일은요. 지금 이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네. 만약에 어떤 파일 선택해서 오른쪽 바로가기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게 파일 이름이 되고요. 확장자가 XLSX 이게 확장자예요. 파일 이름은 이름과 확장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sample.xlsx 이런 식으로 이름이 주어져요. 점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알려진 확장자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그냥 여기 이름만 표시가 돼요. 이건 다 알려진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름은 duv.txt. 알겠죠? dd.hwp 이런 식으로 파일명과 확장자로 구성이 되고요. 점으로 구분이 되고, 그죠? 자, 하나의 폴더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샘플 똑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거는 XLSX 파일이고요. 이건 XLSM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뒤에 확장자가 달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성은 다르단 얘기야. 알겠죠? 그럼 같은 파일이 아니겠죠. 만약에 똑같은 이름의 XLSX 파일로 샘플이란 파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안 돼요. 알겠죠?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일 폴더는 각각의 속성 창을 이용해서 속성, 여기 특성, 읽기 전용 또는 숨긴 모드 이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강의용 여기 볼게요. 폴더 마찬가지 속성을 보면 여기 읽기 전용, 숨김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폴더 이름은 255자까지 가능하고요. 공백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백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등의 이름들은 파일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파일 선택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 화면으로 봐도 다 알 것 같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연속된 데이터.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만큼이 선택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첫 번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연속된 형태의 파일들이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비연속된 파일 선택할 때 처음에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파일을 선택하면 요것도 선택이 돼요. 자, 모두 선택할 때는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모두 선택이 되고요. 여기 이 탐색기 창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보면 모두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영역 반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는 선택이 해제되고 나머지 파일들이 다 선택이 되는 그런 모드가 돼요. 알겠죠? 컨트롤은 비연속, Shift는 연속.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사하고 이동할 때, 자, 복사는 컨트롤, 이동은 Shift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는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됩니다. 알겠죠? A 폴더에 있는 파일을 그냥 끌면 이동이 돼요. Shift 눌러도 이동이 되죠. Shift는 이동이니까. 그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돼. 자, 다른 드라이브는 그냥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돼요. 그냥 드래그해도 복사, 그렇지만 컨트롤 키 눌러도 복사, Shift를 누르면 이동이 돼요. 알겠죠? 자, 해당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그 파일이 삭제가 돼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파일 선택해서 오른쪽 바로 가게 눌러서 삭제 눌러도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위에 탐색기 메뉴의 위에 구성에 있는 삭제를 눌러도 휴지통으로 들어가죠. 근데 Shift 키를 누른 채로 요 위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영구히 삭제돼서 휴통에 안 들어가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요 부분, 우리가 클립보드와 관련된 단축키들인데요. Ctrl C 복사하기, Ctrl X 잘라내기, Ctrl V 붙여넣기, 프린트 스크린 전체 화면 캡처, Alt 프린트 스크린 현재 화면 캡처. 자, 이건 뭐냐. 내가 Ctrl C를 눌렀어. 그러면은 복사가 되죠. 복사를 됐는데 얘가 어디에서 기억을 하냐면 클립보드라는 공간에서 기억을 합니다. 방금 복사한 내용을. 그래서 내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복사한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이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걸 또 복사했어. 그러면 이전에 복사한 내용은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되겠죠. 알겠죠? 클립보드는 복사나 잘라내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한글에다가 붙여넣기 할 수 있고 그런 개념들. 알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원이 꺼지면 다 사라지죠.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 탐색기 창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탐색창의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양쪽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좌우로 드래그한다. 네,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죠. 이게 폴더 창이고 이게 파일 창이죠. 얘를 이렇게 요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숫자 키패드에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 준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많은 거를 누르면 이게 오류가 떠서 이게 디버그 이렇게 뭔가 뜨더라고요.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에 이제 경로가 많고요. 여기 기출 세부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 나누기 표시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별표를 눌러요.
자, 별표를 눌렀더니 이 밑에 있는 모든 하이브 폴더가 다 열리죠. 알겠죠?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 닫힙니다. 알겠죠? 플러스 누르면 그 해당 폴더만 다 열려요. 요거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탐색장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가 열려있을 때는 닫고 닫혀있을 때는 상위 폴더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전부 다 얘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죠? 열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왼쪽 방향키를 딱 누르게 되면 닫혀요. 그리고 상위 폴더로 올라갑니다. 닫으면서 올라가. 이렇게. 알겠죠? 요거. 역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열면서 내려가요. 요거. 알겠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되고. 요거. 알겠죠? 답은 2번. 자, 폴더 및 검색 옵션. 자, 사실은 폴더 검색 옵션에 대한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폴더 말 그대로 폴더에 대한 어떤 옵션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폴더 안에 또는 검색할 때 옵션. 자, 일반 탭에서는 새로 여는 폴더의 내용을 같은 창으로 열래? 아니면 다른 창으로 열래? 폴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한 창에서 열리게 하든지 계속 세 창이 열리도록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해서 실행 또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 이런 모두. 그 다음에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폴더 표시를 해줘. 아니면 자동으로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폴더 표시해줄래? 이런 옵션들을 일반 탭에서 해줍니다. 자, 보기 탭에서는요. 보기,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항상 메뉴 모음을 항상 보여줘. 기본값은 메뉴 모음이 안 보여요. 근데 항상 표시를 하면 메뉴가 항상 보이겠죠. 그 다음에 숨긴 파일. 숨긴 파일 아까 폴더 파일 속성에서 숨긴 모드가 있었는데 숨긴 모드가 되어 있는 파일들을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알려진 확장자. 아까 제가 파일의 뒤에 확장자가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확장자를 표시 여부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이런 거. 알겠죠? 알려진 확장자. 자,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데이터 파일이나 실행 파일의 확장명 표시 여부. 알겠죠? 자, 그리고 검색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윈도우 R 눌러서 또는 시작 버튼 눌러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검색을 할 때 색인이 설정된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에 대해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요. 색인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목록 안에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검색이 되지만 내가 검색 목록에 있는 데이터는 빠르게 검색이 되지만 목록에 없는 데이터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폴더 검색 여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항목 찾기, 자연어 검색 등의 검색 방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 네, 보기 탭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기도록 설정 역시 보기 탭에서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도 창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탐색기 안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폴더 옵션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여부 검색. 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알겠죠? 라이브러리. 자, 컴퓨터, 즉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가상의 폴더이다.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게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폴더고요. 이거는 사실 비어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 있는 폴더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폴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이들 라이브러리에는 C 드라이브 사용자 계정 폴더에 있는 내 문서, 내 음악, 내 사진, 내 비디오 폴더와 또는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폴더에 있는 공용 문서, 공용 음악, 공용 사진, 공용 비디오 폴더의 내용이 표시가 돼요. 알겠죠? 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지금 더 추가가 됐죠? 이 추가된 라이브러리에는 폴더가 있어야지 파일이나 하이브 폴더를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문서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도
원본은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창에 작업창에 뜨는 파일을 삭제하면 원본 위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라이브러리, 문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를 목록을 삭제를 해도 원본이 삭제되진 않지만 여기 있는 걸 만약에 삭제하면 원본으로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가 돼요. 알겠죠? 자, 파일 속성. 아까 제가 파일 속성 잠깐 보여드렸고 폴더 속성 잠깐 보여드렸는데 파일 속성과 폴더 속성의 차이점은 일단 폴더 같은 경우는요. 용량이 지금 있어요. 이 용량은 폴더의 용량이 아니라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의 용량이에요. 알겠죠? 이 폴더 속성에 보면 파일이 몇 개야? 폴더가 몇 개야? 이 하이 폴더, 하이 파일을 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읽기 전용, 숨김 모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속성에서는요, 이 확장자, 어떤 형식인지, 물론 이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위치를 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크기, 그 다음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등을 할 수가 있어요. 폴더와 파일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윈도우즈 폴더의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폴더의 크기 알 수 있죠? 해당 폴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은 작업형이에요. 속성은 설정을 보여주는 곳이야. 알겠죠? 뭔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 못 만듭니다. 읽기 전용 특성 설정할 수 있고요. 만든 날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휴지통. 자, 휴지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어있을 때와 가득 찼을 때 휴지통 아이콘이 달라요. 우리 윈도우즈에서 아이콘이 달라지는 거는 휴지통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휴지통은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예요. 필요시 복원이 언제든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갔어 언제든 복원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게 하거나 그러면은 복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자체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 가능하죠.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고요. 기본적인 크기는 드라이브 용량의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요. 휴지통의 용량, 만약에 휴지통에 파일들이 다 가득 찼어.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일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이 나가고 이게 채워지는 형태로 됩니다. 자, 복원하는 방법은 도구 모음에 모든 또는 현재 선택한 항목 복원을 누르면 모든 하면은 모든 항목이 복원이 되고 아니면 선택한 항목 복원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모음에서 파일 복원 누르면 선택하고 메뉴 파일 복원,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가기 복원, 아니면 내가 파일을 끌어서 다른 곳으로 드래그 하면 복원이 됩니다. 아니면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복원한 위치를 선택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복원이 됩니다. 복사하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에서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실행이 안 돼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플로피 디스크, 다른 것이죠. 내 컴퓨터가 아니야. 도수, 윈도우즈 아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 내 컴퓨터 아니죠? USB 메모리, 내 거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휴지통으로 안 가고요. 그냥 바로 삭제가 돼요. 아니면 Shift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휴지통에 안 가고 완전히 삭제가 되죠. 아니면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같은 이름의 파일을 복사나 이동을 해서 덮어쓰기를 한 경우에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된 경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아까 금방 보고 오셨던 내용들. 하드디스크가 분할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네. 휴지통 내에 보관된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복원을 해야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다 맞았어? Shift 딜리트 키로 파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완전히 삭제된다 그랬어요. 그럼 복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자, 메모장.
저장할 때 기본 확장자는 텍스트로 저장이 돼요. 텍스트. 그림 차트 등의 OLE 객체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문서 전체에 대해서 글꼴 종류, 속성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색깔 못 바꿉니다. 색깔 없어요. 그 다음에 문서의 첫 행 왼쪽에 .로그 대문자로 입력하셔야 되고, 입력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열게 되면 현재 시간 날짜가 문서의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메뉴 모음에 편집, 시간 날짜 또는 F5를 누르게 되면 현재 그 위치에, 커서 위치에 현재 날짜 시간이 표시가 돼요. .로그라고 입력을 하면, 저장하면 제일 마지막 줄에 현재 날짜 시간이 표시가 되고, 편집의 시간 날짜 또는 F5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현재 날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대수문자를 구분해서 특정 문자 단어 찾을 수가 있고요. 머리글 바닥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데이트, 날짜, 타임, 시간, 페이지, 파일 이런 식으로. 네. 파일에 이름이 없으면 제목 없음을 자동으로 삽입을 하죠. 네. 자, 이거 돋보기는 그냥 제가 옵션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윈도우즈 로고랑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돋보기가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설정에 가서, 이건 제어판이죠. 제어판의 접근성으로 가서 돋보기를 누르면 또 실행이 됩니다. 자, 도킹 모드와 전체 화면과 렌즈 모드가 있어요. 전체 화면은 그냥 화면 전체가 다 확대가 되는 거고, 도킹 모드는 만약에 내가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포인터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생겨나서 화면 위쪽에서 그 부분에서 내가 커서가 있는 부분을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TV를 보듯이. 나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TV를 보듯이 그 화면이 확대가 돼요. 렌즈는 포인터가 가는 곳. 포인터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가 확대. 일로 갔어. 여기가 확대. 이런 부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로고와 ESC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부여. 네. 특정한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 있습니다. 그림 차트 등의 OLE 객체를 삽입할 수가 뭐라 그랬죠? 없다. 답 3번. 현재 날짜 시간 삽입하는 기능 F5 눌러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본 프린터. 사실은 프린터 옵션은 커말 2급에 많이 출제가 되고 커말 1급에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거의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능들 중에서 나는 이건 절대로 못 외우겠어. 안 외워져. 그럼 버리셔도 돼요. 60점이에요. 한 과목에 60점. 물론 내가 3개 과목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맞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보다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점수 확보하는 게 좋고요. 맞을 수 있는 건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못 외우겠어 하는 부분 버리셔도 됩니다. 평균 60점이에요. 자, 인쇄 명령 수행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 자, 우리 집에서 내가 인쇄를 눌렀어. 그 인쇄가 되잖아. 그죠? 그게 뭐죠? 그 프린터가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뭘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기본 프린터는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떠요. 기본 프린터는 하나만 지정 가능해요. 여러 개 안 돼요. 알겠죠? 현재 기본 프린터를 해제하려면 다른 프린터를 선택해서 오른쪽 바로 가기, 이렇게 기본 프린터 설정하면은 이 체크 표시가 여기로 옮겨올 거예요. 알겠죠? 기본 프린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컬 프린터 외에도 네트워크 프린터나 또는 추가 설치된 다른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 가능합니다. 프린터 선택해서 오른쪽 바로 가기 기본 프린터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쇄 작업 보기 메뉴에서 프린터 기본 프린터로 설정 누르게 되면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인쇄 관리자 창은요, 내가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오른쪽 작업 표준 오른쪽 하단에 프린터 아이콘이 생겨날 거예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뜨는 메뉴예요. 자, 그럼 프린터 대화 상자에 보면 내가 인쇄되는 목록이 딱 뜨겠죠. 그죠? 그럼 이 인쇄를 하는 도중에 일시 중지 또는 계속 다시 시작, 취소를 해서 중간에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문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 스플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인쇄 작업을 취소합니다. 자, 스플러는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인쇄 중인 문서와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목록을 보고 작업 진행 정도, 몇 페이지를 인쇄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기 상태에 어떤 상태인지 다 뜹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는 얘는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걸 인쇄하겠어. 그럼 선택해서 일시 중지 누르고 다른 파일을 눌러서 시작 누르면 그 문서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 자, 스플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럼 인쇄할 때 우리가 무한정 기다리지 않죠. 인쇄하는 동안 나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스플링이에요. 자, 어떻게? 내가 인쇄할 목록을 그냥 프린터 출력 장치랑 CPU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쇄 목록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스플 공간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 기억 공간에 있기 때문에 CPU는 언제든 여유 있을 때 읽어주고 처리만 해주면 돼. 알겠죠? 그럼 CPU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냥 틈틈이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하는 그 기능이 스플링 기능이에요. 하지만 스플링을 하게 되면은 인쇄와 다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쇄 속도는 느려집니다. 인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스플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 스플 속성은요, 프린터 속성의 고급 탭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잠깐 설명을 하면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스플을 하는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플한 후 인쇄 시작과 바로 인쇄 시작과 둘 중에 어느 게 인쇄 속도가 더 빠르냐면 첫 번째예요. 바로 인쇄 시작은 스플과 동시에 인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인쇄 속도가 느리겠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는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인쇄만 하고 있는 모드가 돼요. 그래서 인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고급 탭의 또 어떤 부분? 인쇄된 문서 보관 이런 부분. 지금 고급 탭에서 없는 것들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에서 새로운 프린터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즘은 프린터 설치를 아주 쉽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기본적인 설치 방법인데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 누르면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뜨고요. 차례대로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 설치할 때 드라이버 선택을 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알겠죠?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로컬 프린터를 설치할 수가 있으며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가 있다. 자, 15번, 2번. 자, 제어판 보겠습니다. 시스템. 자, 우리 제어판에서 이제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출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골고루 깊이 모르셔도 돼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시험에 문제 충분히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론 강의를 듣고 나중에 기출문제 이 문제들만 모아놓은 그 기출 강의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시스템. 이거 중요하죠? 시스템은 윈도우즈 정품 인증, 운영체제 버전, CPU 종류, 메모리 용량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모니터 또는 해상도, 디스플레이 방향, 모니터 방향이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개인 설정, 바탕화면의 배경, 색, 배경 그림, 잠금화면, 테마, 글꼴, 커서 모양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접근성은요. 장애인을 위한 건데 고대비, 돋보기, 마우스키, 화상 키보드, 내레이터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단추, 커서의 속도, 마우스 커서 크기, 휠 돌릴 때 스크롤 양 이런 부분들,
자, 키보드는요, 문자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입력 시간 또는 커서 깜빡임 속도, 반복 속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은요, 관리자 모드와 표준 모드가 있어요. 관리자 모드는 모든 컴퓨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시스템 설정이든 환경이든 다 바꿀 수가 있는데, 표준 모드는 관리자에서 설정한 부분만 건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 보안에 관련 있는 작업은 못합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 모드의 비밀번호나 배경화면에 대한 이 개인 설정에 설정하는 거는 표준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기능들은 못합니다. 알겠죠? 자, 앱 및 기능, 이건 사실은 프로그램 및 기능 같은 개념이고요. 컴퓨터에 설치된 앱을 제거 또는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경로가 C 드라이브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있는 거고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관리하거나 새 글꼴을 추가할 때 이런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 시스템에 있는 장치 관리자죠. 장치, 하드웨어, 장치. 그죠? 이거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종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속성을 변경을 하는데 지금 요런 아이콘은 사용되지 않는 거. 우리가 장치 관리자 보면은 하드웨어 목록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목록 옆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하드웨어는 사용되지 않는 거야. 알겠죠? 물음표? 알 수 없는 장치. 뭔가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무슨 장치인지 몰라. 이런 경우 삭제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느낌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알겠죠? 자, 우리 장치 관리자에서는 각 장치의 속성을 이용해서 장치의 드라이버 파일이나 인터럽트 요청, IRQ 또는 DMA, IO, 메모리 주소 등을 확인하고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하드웨어 할 때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장치 관리자는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 또는 제어판 시스템의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시작 단추 오른쪽 바로가기 시스템.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오른쪽 바로가기 속성 누르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시작 단추를 누르고 설정을 눌러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작 단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 들어가서 시스템 들어가요. 그럼 바로 시스템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면 윈도우즈 로고, 퍼스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윈도우즈 10에서 설정 장치 마우스. 자, 마우스예요. 옳지 않은 거. 왼손잡이를 위한 단추 설정 가능하죠.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 이거는 마우스 키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접근성 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메뉴입니다. 휠을 한 번 돌릴 때 한 화면 단위로 스크롤 되도록 조정할 수 있고요. 휠을 한 번에 돌릴 때 여러 줄이 스크롤 되도록 조정 가능합니다. 윈도우즈의 제어판 시스템에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의 버전, CPU 종류, 램 크기, 변경 가능한 게 아니라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변경이 아니라 확인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컴퓨터의 이름, 작업 그룹 등을 확인하거나 변경 가능합니다. 이거는 작업 그룹이나 컴퓨터 이름은 공유할 때, 네트워크 할 때 중요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 가능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등급, 체험 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 정품 인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정품 인증 클릭하면 정품 인증이 되겠죠. 자, 시스템 복원. 자, 이 모두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자, 시스템 복원은 뭐냐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내가 설정한 최적의 상태를 복원 지점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시스템 복원이에요. 시스템 복원 시점은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시스템 속성의 시스템 보호 탭에서 복원 지점 설정 가능합니다. 자, 작성한 문서나 전자메일, 웹에서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즐겨찾기 목록, 휴지통, 내문서 등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손상시키지 않고 복원 지점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복원 전, 복원 후.
자, 복원 전에 이게 여기가 막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게 되돌아가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다가 컴퓨터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먹어서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 복원 기간, 만약에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 전에는 내가 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도 안 돼 있었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안 돼 있었고 그죠? 그럼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시스템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작업했던 파일들이나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작업한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들은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시스템 상황만 되돌리는 거. 그게 시스템 복원이에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말 그대로 디스크를 모아주는 건데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위치를 재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에서의 파일의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 자, 이거는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용량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파일들을 우리가 처음에 하드디스크를 처음에 사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이렇게 차례대로 가잖아요. 파일도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데 삭제하고 제거하고 하다 보면 여기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다 보면 내가 파일을 읽을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떨어져. 그런데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모아줘요. 그러니까 속도가 늘어나지. 속도가 빨라지지. 그죠? 자, 일정 구성을 이용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예약할 수가 있고요. 조각 모음 전에는 디스크 분석을 통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의 필요 여부를 알려주고요. 만약에 10%가 넘었어. 그럼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을 해서 우리 하드 디스크를 좀 최적화시켜주는 게 좋고요.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은 시작 버튼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 디스크 조각 모음으로 가던가 탐색기에서 하드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선택해서 오른쪽 바로 가기 속성 누른 다음에 도구 탭에 가면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각 모음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 가능하지만 시스템 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스크 조각 모음만 하면 되고요. 정기적으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요. 디스크 정리는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거예요. 내가 폴더 하나하나 찾아가서 삭제한 게 아니라 정해진 폴더들이 있어요. 임시 인터넷 파일, temporary 인터넷 파일이라는 폴더예요. 오프라인 웹페이지 또는 다운로디드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리사이클드, 휴지통을 리사이클드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템프 폴더 이런 식으로 정해진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다 삭제를 해주는 게 디스크 정리죠. 내가 찾아가서 삭제하는 거랑 다른 개념.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니까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드라이브를 압축해서 디스크 공간 전략이라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는 무관하고요. 디스크 정리와 압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디스크 정리는 파일을 없애주는 거고 드라이브를 압축한다는 얘기는 드라이브를 말 그대로 압축을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개념이긴 한데 파일을 읽어줄 때 압축된 공간에서 읽어주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디스크 조각 모으면 속도가 빨라져. 디스크 정리는 용량이 늘어나. 알겠죠? 이런 개념들. 자, 디스크 정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 기타 옵션에 보면은요.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스템 복원 및 섀도우 복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거 프로그램 및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거해서 해주는 공간이고요. 시스템 복원 및 섀도우 복사본은 가장 최근에 복원 지점을 제외한 이전 복원 정보를 모두 제거해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알겠죠? 요거. 자, 그리고 디스크 검사. 디스크 검사는요. 하드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를 복구해주는 기능. 네. 뭐 말 그대로 그냥 검사해서 오류 수정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류를 검사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해주는 거야. 알겠죠? 디스크 표면의 오류를 검사해서 배드 섹터를 표시를 해주고요.
논리적인 오류, 물리적인 오류를 다 검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디스크 검사는 오류가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읽기만 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 검사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언제 뜨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팅을 하게 되면 파란 화면이 뜰 거예요. 물론 파란 화면에 글씨 이렇게 엔터를 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파란 화면에 하얀색 글씨로, 그러니까 좀 하늘색 화면이겠죠? 하얀색 글씨로 글씨가 숫자가 막 올라가고 이런 모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디스크 검사거든요. 그 과정이 뜨면은 그대로 기다리셔야 돼요.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알아서 복구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시작 버튼 누르고 컴퓨터 선택을 해서 드라이브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면 도구 탭에서 아까 디스크 조각 모음과 같은 곳에 있는 거고요.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 오류가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오류 수정 여부를 묻지 않고 수정하는 모드.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는 파일 폴더 오류뿐만 아니라 디스크 표면을 검사해서 디스크에 생긴 물리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거. 자, 그리고 디스크 검사를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재부팅 될 때 디스크 검사가 실행되도록 예약을 해줍니다. 네, 요거예요. C 드라이브 속성에 가서 도구 탭에서 요거 클릭.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트랙 및 섹터를 초기화하는 작업, 포맷.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오른쪽 바로가기 포맷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초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파일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 드라이브는 포맷이 안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바로가기 포맷에서 시작 버튼 누르면 포맷이 되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 날아가니까. 그죠? 여기서 빠른 포맷은 디스크 물리 오류 검사를 생략하고 파일 시스템에 주소만 지워서 데이터만 삭제가 되는 모드. 알겠죠?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정밀하게 파일 시스템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새로 재배열하는 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만 체크했을 때는 파일만 삭제되는 거, 데이터만 삭제되는 거. 자, 파일 시스템.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해당 데이터의 위치나 파일명의 형식 등을 결정하는 체계. 아까 앞에서 했죠? NTFS. 이렇게. 자, 작업 관리자는요, 실행 중인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Ctrl Shift ES 키를 눌러서 작업하는 거, 또는 CPU 사용 정도와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글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관리자 Ctrl Shift ESC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용자 계정, 자, 사용자의 계정의 추가 삭제는 사용자에서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알겠죠? 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강제 종료 가능하고요. 시스템의 CPU 사용 내용이나 할당된 메모리 크기 그래프로 보여주죠. 자, 이거 4번은요. 여러분들 요거를 로그오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바꿀게요. 지금 제가 답을 1번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4번을 이대로 하면 4번도 틀린 답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메뉴는 작업 관리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오프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니까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메모리 부족과 디스크 공간 부족이 있는데, 자, 메모리 부족이란 얘기는 내가 작업할 공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저장할 공간이에요. 알겠죠? 작업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엑셀을 실행하고, 액세스를 실행하고, 포토샵을 실행하고, 인터넷 띄워놓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할 때 공간이 부족해서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사용하지 정말 필요 없는, 지금 사용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알겠죠? 아니면 시작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자, 시작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까 Ctrl Shift ESC 키 눌러서 또는 MS config 눌러서 뜨는 그 시작 프로그램들을 삭제를 해서 시스템을 재시작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확보가 되겠죠. 아니면은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의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불필요한 프로그램 실행을 아예 해제합니다.
시작 제어판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고급이 있어요. 고급 탭. 자, 고급 탭을 보면 가상 메모리가 있어요. 자, 가상 메모리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하드 디스크의 공간을 마치 메모리인 것처럼 써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 그게 가상 메모리인데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면 메모리가 늘어나겠죠. 아니면 실제 메모리를 추가합니다. 자, 디스크 공간은요. 내가 저장할 공간을 말하는 건데 내가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야 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해야 돼. 그 필요한 공간들이에요. 근데 부족하죠.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파일은 백업을 해요. 백업은 다른 곳에 백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해당 원본을 삭제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기능을 제거하거나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디스크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들. 네. 자, 여기 디스크 정리 부분이 있잖아요. 디스크 정리를 누르면 디스크 공간을 비울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삭제할 파일 이게 폴더들이에요. 아니면 기타 옵션에 보면 프로그램 및 기능 가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기능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및 섀도우 복사본 이런 부분들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시스템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시스템 복원을 이용해서 취소하고 시스템의 설정 및 성능을 복원할 수 있다. 자, 이게 시스템 복원 기능이죠. 전자메일, 문서 또는 사진과 같은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할 수 있다. 기본 파일들은 그대로 두고 복원만 되는 거죠. 시스템 복원을 수행하면 이전에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휴지통에서 원래 위치로 복원된다? 아니에요. 파일과는 상관이 없고 시스템 환경 설정 이런 부분만 복원이 되는 거죠. 시스템 복원은 시스템 보호 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복원 지점을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윈도우즈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들으시고요. 강의를 한번 가볍게 보시고 기출문제 윈도우즈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출문제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쉽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강의만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이 바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문제에 대한 응용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합격을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